안녕하세요. 48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48랩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마의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많이 하는데요. 오리온님 감사합니다. 네. 이마가 넓으면 어지간하면 따지지 않고 여유롭게 대응합니다. 상대 파악하는데 순식간에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과 종교적인 부분은 이 두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두상을 보면 얼마나 철학적이고 종교적인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 또 작으면 그 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랑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얼굴을 볼 때 전체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냥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으면 이분의 성향이 다 드러납니다. 저희가 인상학을 갖다가 공부를 조금 했지만 이제 한 달 됐나요? 한 달 정도 이제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만 했어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되게 나온다고 보입니다. 고생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이분도 사실은요. 저 얼굴을 보시면 저 눈썹과 눈두덩, 입을 보시면 문 대통령의 제일 장점인데요. 저 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민들레님은 문 대통령 눈이 그윽하다고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김키티님은 눈이 살아있다고 하셨고, 지영희님은 다정해 보인다 하셨고, 영주님은 생각이 깊다, 품격이 있다. 현주님은 윤경희님은 눈이 길다. 맞습니다. 눈이 길죠. 박진영님은 호랑이 눈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셨고요. 소크라테스 악처님은 전태궁이 두툼해 보인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자세, 표정, 이것이 우선입니다. 첫째 그걸 보고 이제 인상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서 그렇게 빛이 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그윽하다고. 맞습니다. 이 눈은 그윽한 눈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비해서 주진영 씨의 눈은 좀 공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봐주고 가는 사람 입장입니다. 이해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마도 보면 약간 M자 이마인데요. 제가 이 M자 이마에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요. 문 대통령은 적절하게 이마가 넓고요. 또 M자 이마로 변화했습니다. 오른쪽에 쭉 파인 저런 이마는 살아오다 빠진 이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서 보면은 윗입술이 상당히 얇은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윗입술에 입술이 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입술선이 하나 더 있어요. 윗입술 그 인중 사이에요. 예, 인중 사이에 입술이 하나 더 있죠. 그럼 입술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저분이 입을 매우 다물었기 때문에, 다물고 참았기 때문에, 고뇌했기 때문에 저런 줄이 생긴 것이죠. 왜? 입을 꾹꾹 다물다 보면, 입을 꽉꽉 다물고 다니다 보니까 저 선이 생긴 것이에요. 그럼 저분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고뇌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분이 하나예요. 뭐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 카리스마랄까요? 은근히 그런 기운이 뻗치는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손란 선생님 전체로 구성을 보면 정말 너그러운 선생님, 너그러운 성품이 맞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윽하다는 것은 들어줄 입장이 된 거예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골은 입을 다물고 참는 데서 나오는 건가? 맞습니다. 입을 꽉꽉 다물었을 때 우리가 질긴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시골이 나오게 됩니다. 이 턱 밑에 복숭아씨 같이 단단한 근육이 뭉쳐져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권위 아닌가요? 리가을하니님, 이남희님, 권위. 나는 나다. 있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님 끈기라고 예. 생각하셨고요. 인내의 흔적. 예, 턱 밑 복숭아씨입니다. 오늘 제가 답을 딱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정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내. 맞습니다. 인내요. 예, 또 그건 답은 아닙니다. 좀 근사하긴 한데요.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분. 저도 입을 딱 다물고 어떤 일을 할 때 입을 다물어지면 저렇게 생기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생기는 저게 복숭아 씨입니다. 네. 지구력, 끈기, 참을성, 마음먹은 대로 끝까지 다나 가겠다. 선생님 턱이 갈라지면 어떻게 나요? 이것은 비공개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신님, 아랫사람에게 완고해서 그렇다. 아랫사람한테 자녀한테 완고할 때도 이런 것도 생깁니다. 그런데 답은 따로 있습니다.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입술 밑에 복숭아씨 같은 단단한 근육이 뭉쳐 있으면 이것은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완벽을 기하기 위한 흔적입니다.
입을 꽉 다물고 일을 갖다 처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복숭아씨가 생기는 거예요. 완벽을 기하기 위한 흔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대운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대운이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 운이 들어오면서 조금 난제에 부딪히는 이 시기가 바로 2월달, 3월달이었단 말이죠. 2월달, 3월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으로 어떻게 해소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공수처나 이런 거 다 됐단 말이죠. 그런데 2월달, 3월달은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3월달이 아주 고비인데요. 이걸 잘 넘기시면 좀 좋겠습니다. 4월달이 되게 되면 이상하게 어려운 문제가 해소되는 시기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세히 보시면 선거와 연관돼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해 선거는 괜찮아지겠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문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운을 끌고 가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운이 조금 덜 좋을 때는 국운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다음 달이 되면 이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깝깝하긴 하지만 그래도 55% 정도 됩니다. 박 미정님 감사합니다. 이미 3월을 기점으로 해서 넘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운을 볼 때는 제가 4월달이라고 이야기하면 앞뒤로 일주일씩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돼. 딱 정확하게 뭐 3월 며칠 날 들어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앞뒤로 일주일 먼저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4년 그 이후에 더 좋아지신다고 하니까요. 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48랩에서 인물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인물을 선택하는데 기준을 좀 잡아드리고 대선까지 이어가서 대통령을 민주당에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저희가 구독자 수를 10만 이상은 늘려야 저희가 이런 민주당의 스피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그 구독자들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잠룡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상학 병골 가수가 하나하나 잠룡들 다 이제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죠. 자, 문 대통령께서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올해의 운을 대략적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올해 무조건 검찰 개혁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기회가 만약에 이걸 놓치면 안 놓치시면 돼요. 이걸 올해 놓치시면 내년에는 힘들어져요. 곤란합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서 이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역행과 순행이 있는데요. 대운이 보통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대운입니다. 역행으로 쭉 반대로 쭉 풀다 보면 전생이 나오고요. 이걸 81, 91, 100이면 계속 뒤로 앞으로 밀으면 나가면 예. 후생이 나옵니다. 모르셨죠? 오채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생이 나오는 거죠. 이래서 명리학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후생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네. 내가 누구였나? 전생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죠. 최민혜님 예. 감사합니다. 오채훈님 예. 감사합니다. 예, 멋지게 늑자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도 문재인 대통령께 힘을 주세요. 결국 국운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맞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힘을 줘야만이 또 그 다음에 이해찬 당대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잘 되는 것이죠. 또 작은 것에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것보다 저희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지면 자연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박현효님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보이는 것과 이미지하고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깊이 보셔야 돼요. 사람 분석할 때 보이지 네. 않는. 저희들이 좀 깊이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얕게 보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얼굴을 보고 명리학적으로 판단하면요. 그분의 내면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백민선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운이 닿지 않으면 대통령 그 후보가 되기도 좀 어렵고요. 대선 있는 연도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해 운이 좋아야 돼요. 앞뒤로. 예, 그래서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운이라는 것은 대운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늘의 기운과 같은 거죠. 예. 하늘에서 운을 내려주는 건데 그 운을 잘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국운인 대통령이 중요하고요. 각 당대표의 이 운이 또 중요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보다 뼈가 조금 많이 돌출된 것을 보입니다. 저 눈썹이 올라간 거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저 눈썹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신도님은 갈매기 눈썹으로 보셨고요. 예. 눈썹 끝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마 좌우가 굉장히 넓으시네요. 이해찬 대표님. 오리온님은 코가 화살코. 화살코 자체는 돈을 쓰지 않지만 여기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콧방울이 크기 때문에 줄 때는 화끈하게 줍니다. 턱이 매우 발달한 분 중에 하나고 어떤 부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옆으로 넓다는 것은 그만큼 뇌의 용량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이해찬 대표님 얼굴 봐서는 인상이 강해 보이는데요. 명리학적으로도 이분이 굉장히 강하고 센 분인가요? 일반인이 다가서기 어려운 분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좋으신 분 중에 하나예요. 마음이 여유롭고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얼굴을 치우치지 말고 사주를 봐야 이 사람의 내면을 아는데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성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이야기해보면 말은 끊어져서 그렇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인상하고 또 내면하고는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의 눈썹과 같이 기가 강한 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매우 여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랩 마르님 감사합니다. 네, 세운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무난한 선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이 이분의 지금 운에서 예를 들어 지금 4월달이다. 4월달에 운이 0에서 100%라면 한 55%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는 거 많이 짭니다. 55% 줍니다. 실제로 보면 60% 되겠죠. 그런데 55% 정도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색이 좋아야 됩니다. 이마가 너무 넓잖아요. 제가 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남 좋은 일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셨나 모르겠네요. 황교안 편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황교안 씨가 2, 3월 달에는 결국은 남 좋은 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제가. 인성이 병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상대를 이해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성이 병일 때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 많이 드러나죠. 2022년 대선 때도 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홍씨도 못 나옵니다.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재기가 안 됩니다. 예, 좋은 시절은 다 가셨어요. 재기 안 그분은. 되고요. 네. 어딜 나가도 안 됩니다. 그분이.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잘렸고요. 또 나간 데도 잘리고 그렇습니다. 예, 예. 참 최민혜 선생님, 동양산법과 서양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 운에는 욕심이 많이 났어요. 저분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행동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 행동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명리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또 정신 차려서 할 건데요. 이번 달 지나면 또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문명순 후보 보니까 서울의 소리에서도 많이 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문명순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예. 말이 딱딱 떨어지고 되게 칼 같고 똑똑한 분은 맞아요. 얼굴 전체 구성을 보면 네. 자, 코가 크지만은 큰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좌우의 광골의 균형이 너무 잘 맞아서 예. 주변 사람들의 상급만큼의 대접을 받는다. 이래 보지만 눈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다가 상대를 갖다가 찍어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 이마가 그렇게 좁아 보이지만 조금 더 헤어라인만 정리하면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저 얼굴은 잘 나가는 얼굴입니다. 서로 대인관계가 좋게 될 때는 좋으려고 할 때는 눈썹을 옅게 그리고 약간 둥글게 그리겠죠. 박형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이 일자 눈썹에서 꺾여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이 눈썹이 얇은 눈썹이라도 일자의 눈썹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봐도 양보가 없습니다. 이분은요. 또 운에서 봐도 양보가 없고요. 자기가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는 행동들은 모두가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분 다 얼굴을 보면 코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공격적인가 방어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콧방울이 어떤 분이 빵빵하죠? 예, 심상정 의원이 콧방울이 굉장히 크죠. 튼실하고 빵빵하죠? 예, 빵빵하죠. 저것이 빵빵할 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콧방울이 적으면요. 돈이 많이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 물론 주변에 살집도 보고 색도 봐야 되겠지만은 저 상태로는요. 심상정 씨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돈이 없어요. 그럼 저 콧방울과 둘이 콧방울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는 공격과 방어보다 선비니까 말로서 타이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코가 빵빵했냐에 따라서 돈이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코의 두툼함도 봐야 되고요. 얼굴의 찰색도 봐야 되고 또 광골이 또 얼마나 살아있나도 확인하셔야 돼요. 꼭 콧구멍만 하나 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 콧방울이 빵빵해지는 비결을 물어보셨는데요. 그것은 많이 웃고 내가 아랫사람한테 큰 소리 칠 때 빵빵해지는 거예요. 법령이 좀 약해 보인다고요? 한번 볼까요? 아, 웃을 때 하고 약한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다르다고. 이분이 색깔이 드러내는 것은 이분의 사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그러는지. 예. 이분은 보여지는 부분과 이 내면 자체가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황모 씨는 똑같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겉보기와 내면은 달라요. 겉으로 난 선비입니다. 나는 교수예요. 의사예요. 하지만 속은 뭐죠? 사업가란 말이에요. 사업가 마인드. 완전히 다른 사람 중에 하나죠. 이분의 단점이 뭔지 말씀드릴까요? 오늘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ANC의 특징은 이 ANC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이분이 다른 데가 사주를 보면 지금 이 대운이 매우 좋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매우 좋다고 했는데 좋은 것이 아니고 대패라 말이죠. 사주를 다 거꾸로 본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순하게 보이는 겁니다. 순수하게 보이고 순하게 보입니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착하게 보이거나 순하게 보이거나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이 탁탁 끊어지고 그냥 조금 강하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여리고 좋아요. 근데 이게 명리학상 그 사주를 제대로 풀이 못하는 분들은 안철수가 이번에 아마 대운이 들어왔다고 아마 좋다고 했을 거예요. 네, 좋다고 분명히 저기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나타났죠. 안철수 씨가 저희한테 찾아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했겠죠. 아니 들어가라 그러죠. 미국 예, 가서. 나올 필요 없다고 얘기하죠. 미국도 가면 안 돼 이분요. 미국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분하고 안 맞는 곳으로 갔어요. 이분은 동남아로 가야 돼. 그냥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가 살면 딱 맞아. 예, 호주도 괜찮고. 두를 필요 없어. 예. 이분의 이 상을 봤어도 볼살 같은 거 보면 욕심이 많고요. 눈이 길지도 않아요. 눈썹은 또 짙게 그리긴 했지만 저것도 어색하고요. 처음에 이 공부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기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얇아요. 에너지가 그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은빛 다이아몬드 님이 부인의 얼굴을 보면 남편의 운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얼굴의 혈색이나 말하는 모습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도 얼굴이 보면 살이 좀 빠져서 전체 뼈가 많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또 강성입니다. 그 부인 자체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여태까지 공부를 한 30년 했죠. 그분이 전화를 와서 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그렇죠. 명리학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겠다면서 또 비용을 또 지불하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뭡니까? 몇 대 5, 몇 대 5에서 좋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니까 예, 그래. 아닙니다. 그 반대죠? 하니까 예. 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여태까지 30년 공부했는데 다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사주 선생님이 여태까지 거꾸로 본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운이 올해 돌아왔습니다. 운이 조금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그분의 이제 뭐 그분의 몫인데요. 어쨌든 명리학 자체를 거꾸로 보는 사람이 90% 이상 98%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뭐 가끔 뭐 빛이 날까 하는데 올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2년도에 또 나올까요? 못 나와요. 이거 네. 끝났어요. 이건. 아니 저쪽에서는 올해 운이 좋다고 봤으니까 또 밀어붙이지 않을까요? 나오든지 말든지 끝났어요. 이분은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운이 완전히 갔어요. 엄청 후회할 텐데요. 찰스는- 이분이 4월부터 찰스는- 후회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후회했죠. 4월에 돈만 나갔다고 후회한다고 제가 분명히 적어놨어요. 예, 아저씨. 맞습니다. 2월, 3월 남 좋은 일 한다. 결국 해봤자 남의 입에 이어준다. 제가 안철수와 누구죠? 유승민 유승민 씨 두 분에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대통령 정도 나가려면 대인배가 돼야 되고요. 어지간한 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자세도 똑바로 해야 되고요. 말도 어디 가나 큰 소리 치야 되고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지. 언론에서 많이 받아 써주는 경우도 많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뭐 안철수가 예전에 무릎팍도사 나왔을 때 저도 사실 좋게 봤어요. 그냥 뭐
왜냐면 그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TV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제가 또 실망한 분 중에 하태경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일 하겠습니다만 오늘 궁금하신 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사주는 지나간 것은 맞아도 다가오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향기커피님, 저희 요새 개인 상담 많이 들어와서 개인 상담 하는데요. 직접 경험해 보셔야 그 말씀에 답이 될 것 같아요. 왜 지나간 건 맞추는데 앞으로 걸 못 맞추냐. 근데 저희 아마 상담하셨던 분들 여기 혹시 계신다면 이거에 대한 왜 앞으로 거 당연히 맞추죠. 여기 화면에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진 않겠지만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 이분이 취업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맞아요. 했는데 4월 달이나 된다. 취업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출근했다고 했죠. 어젠가 지금 출근했다고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게 취업이 안 되던 분이 내가 된다고 했거든요. 박진영님, 사주는 태어난 시를 꼭 알아야 하나요? 시를 모르고 알면 또 좋죠. 정확하면 좋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사람을 봤는데 시를 네. 몰라서 시를 다시 맞춰줬습니다. 예, 제가. 시를 맞춰줄 시는 수 있습니다. 서너 개 찍어보면 시가 딱 나옵니다. 네. 직접 상담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070-8269-3474로 전화하셔서 개인 상담 예약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몇 명 보실 건지 그리고 시간을 잡아드립니다. 예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화 주세요. 070-8269-3474번으로요.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3시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좋은 밤 뵙겠습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